어떻게 약을 더 구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슬슬 비뇨기과에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비뇨기과 쪽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요즘 뭐 비아그라나 CRS 이렇게 상품명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쓰이는데, 아직까지 떳떳하게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약간은 음성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희한하게 공중화장실 가면 앞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그라, 배갈, 미국 직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약제가 차라리 그냥 밀가루처럼 돼 있는 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막 10배, 20배짜리 그냥 이상한 고용량 약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약을 누가 줘서 먹어봤는데 좋았다, 어떻게 약을 더 구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의학으로는 비뇨기과 의사가 어떻게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너가 나한테는 동창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와라. 검사도 해보고 약도 제대로 써보고 해보자. 남자들은 30대부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갱년기가 30대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서서히 옛날 같지 않아지는 건 어찌 보면 일종의 노화고요. 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 건강관리를 하건 약을 쓰건 생활 습관을 바꾸건 노화를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로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과 같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약이 우리나라에 뭐 외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이런 약제들 제일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6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약제가 더 좋다는 건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듣는 약이 다른데, 어떤 한 가지가 좋다기보다는 먼저 제일 흔한 약제를 시험 삼아 써보고, 그 약제가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써보고, 또는 이 약의 길이가 있거든요. 시간, 지속 시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성관계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쉬고 싶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약제가 더 좋다기보다는 제일 본인한테 맞는 약제를 시험 삼아 좀 써보고 고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 어떤 약은 매일 먹으라고 나온 약도 있어요, 저용량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 이상을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뭐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 있고, 약을 매일매일 먹는 것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작용 기간이 긴 약은 매일매일 먹다 보면은 용량이 쌓일 수 있으니까 고를 때만 조심하시면 되고, 약값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뭐 매일 먹고 싶다고 그러시면 매일매일 성관계하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비뇨기과에서 볼 때는. 일단은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랬을 때, 이 약의 복용법을 잘 맞췄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약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약은 먹고 나서 어떤 자극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으로나 또는 후각적으로나 뭐 청각적으로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전혀 약효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어떤 자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성관계 하기 전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음경에다 직접 주사를 써도 안 될 경우에는 안에다가 이제 인공 정말 이렇게까지 해? 보형물 같은 거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서 발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체력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나이 먹었다고 성관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성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그 의학적 발달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해서 늙어서 나이가 아무리 많으시더라도 나이에 맞는 적당한 성관계를 하시면서 성생활을 하실 수 있게 지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는 오줌빨이죠, 사실. 남자는 오줌빨인데, 그거는 이 남자들은 특징이 어릴 때부터 밖에 가서 오줌 쌀 때 지들끼리, 심지어는 뭐 누가 더 오줌 높게 싸나 싸울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이 오줌빨이 약해지는 걸 사실 본인도 느끼지만 주변에서도 느끼게 되거든요. 공중 화장실을 가든지 그 소리가 크면 옆을 자꾸 보게 되고, 옛날같이 오줌빨이 약해지면 이럴 때 또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나이를 먹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본인이 나이 먹는 걸 인정하고 싶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오줌을 약하게 싼다든지, 또는 동시에 같이 공중 화장실에서 오줌을 쌌는데 옆 사람이 너무 깔끔하게 빨리 끝나고 나가버리면 본인 혼자 오래 남아있다가 또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줌을 오래 싸게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도 30대 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사실 이것도 노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40세 이상부터는 한 번쯤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질에 대한 검사를 받듯이 남자들은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40대쯤 되면 이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어떤 이런 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줌빨이 약해지는 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사실. 그게 물론 뭐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약간 오줌빨이 약해지는 것부터 증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저는 40세가 넘으면 별 증상이 없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지만 본인 몸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그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이 전립선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사정하는 일종의 그 제2의 성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질병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별 증상이 없어도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평상시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그 다음에 뭐 오줌빨이 약하거나 그래도 가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이 방광이 망가져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방광이 문제는 없는지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